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에 좀 엉켜있는 실타래 같다고 할까요? 마음의 빚. 이걸 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 빚인데 아직 갚지 못한 그런 감정들. 네. 폴 보스가 그랬죠. 용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이 관점에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좀 찾아봤으면 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복잡한 감정의 여정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제일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가족에게 무심코 톡 뱉었던 날카로운 말? 아니면 지키지 못한 친구와의 약속 같은 거요? 그렇죠. 또 동료에게 보인 무관심, 그런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걸 돌아보는 게 때로는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런 시각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성찰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걸 넘어선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냥 미안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좀 외면해온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무거운 짐이요? 네. 예를 들면 친구의 믿음을 저버렸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했던 순간들 같은 거요. 그런 기억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 그 용기를 내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자기 잘못을 딱 마주하는 건. 근데 때로는 다른 종류의 용기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른 종류의 용기요? 네,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요. 아, 도움 요청. 네, 혼자서는 도저히 좀 감당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존심이라는 벽을 잠시 내려놓고 가까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믿을 만한 멘토 같은 분들한테요?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관계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도 또 사과하는 것도 결국은 관계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하지만 이 화해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솔직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애써 건넨 사과가 외면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먼저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려는 그 노력,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때로는 어색함을 깨는 따뜻한 안부 인사나 작은 미소만으로도 그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 사과와 용서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무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거죠. 아, 동력이요. 네. 즉, 과거는 배움의 재료로 삼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어떤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딛고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관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해요.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깊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순간들, 그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를 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 끝이 아니다. 네, 그 용서에 갚하는 사람이 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책임감이요? 그렇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상대를 더욱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화해란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화해가 단순히 그냥 지나간 일을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자기 성찰에서 시작해서 진심 어린 사과, 또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열린 마음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접견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 질문을 당신께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하고 또 그 받은 용서를 다시 나눌 책임감을 일깨준다고 했잖아요. 네. 성경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가르침인데요. 단신이 경험했거나 혹은 앞으로 받게 될 그 용서를 어떻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